망하기 정말 딱 좋습니다. 아시겠죠? 주변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도시락 싸고 뜯어 말리세요. 반갑습니다. 최수영입니다. 네, 이번에 조금 독특하게 이 영상을 진행을 해볼 텐데, 제가 오늘 점심을 제 동생과 먹다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얘기라고 합니다. 밖이 시끄럽네요. 얘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이걸 사연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제 의견을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남편이 백종원 믿고 창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 지금 저 아이패드를 들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상당히 진지하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2주 동안 고민을 하다 글을 올린다고 하면서 절대 주작이 아니며 이거는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글에 앞서 저희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2년 차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세후 290, 남편은 세후 340 정도 법니다. 둘이 살기엔 뭐 적당한 듯 하나, 신혼집이 32평, 2억 4천만 원,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서 일절 도움을 안 받고 저희 모아둔 돈 합쳐서 8천만 원을 탈탈 털어서 집을 보탰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보통은 부모님에게 기댈 수도 있으나 8천만 원을 빼고 2억 4천 중에서 약 한 1억 6천 정도 대출을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대출이죠. 대출 이후에 혼수는 선물 받거나 매달 한두 개씩 카드 할부로 채워 넣었습니다. 되게 상당히 멋있는 분이에요. 상당히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집 대출이 빡세게 갚아버리자 합의하에 한 달에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180만원씩, 180만원씩 이렇게 해도 갚아야 할 게 8년입니다. 이제 6년 남았고요. 결혼한 지 2년 됐다고 하셨으니 보험 및 관리비, 핸드폰 등 고정비용이 매달 100만원, 맞벌이기 때문에 식사는 95%가 외식입니다. 치밀할 게 없는 부부이기에 밥이나 맛있는 거 잘 먹고 힘내자 해서 식비만 매달 평균 15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많이 나가네요. 둘이 합쳐서 130만원을 버는데 매달 400이 그냥 나가고, 계산해보니까 4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200 중에 적금도 들고 용돈도 하고 경조사비도 하고 둘이 지내기는 별 어려움이 없고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밥을 잘 먹어서 그런가 그치만 애 낳고 키우느라 한 명 일이 그만두면 또 다 빚입니다. 빚을 내서 살아야 해요. 애 안 낳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가는 돈이 한 달에 한 430 정도 되니까 둘 중에 한 명만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애를 안 낳기로 한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대출 상환 약 1억 6천을 대출한 것 중에 상환이 이제 6년 정도 남았고 180만 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한 1년에 2,200 정도 나가요. 1년에 2,200 정도 나가는데 지금 2년 정도 갚았으니까 약 한 4,400에서 4,500 정도 갚은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남편이 퇴직하고 요식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요리를 잘 하느냐? 전혀요. 결혼 전에도 후에도 요리 하나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면 끓이기도 귀찮아서 컵라면 먹는 사람입니다. 무슨 요리를 잘 하지 않지만 요식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남편. 자, 그럼 왜 시작하려고 하냐고요? 백종원 믿고 한답니다. 백종원을 믿고 한다고?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는데 나름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죠.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도 계모하면서 만나는 6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상권을 형성한 뒤에 골목 식당 신청을 하면 그 뒤로는 일사천리 대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골목 식당을 신청하고 채택이 돼야죠. 채택이 돼야 됩니다. 현재 대기하는 팀이 있을 테니 최소 반년 정도 자리 잡고 기다리면 그 사이에 단골 만들고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원래 창업하면 반년 정도는 미치고 들어간다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6명이서 다 같이 하나씩 시작해서 6개 만들고 쭉 상권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상권 자체가 6명이 하나의 창업을 해서 상권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그냥 술김에 한 소리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꺼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개모임 부부 동반으로 갔을 때는 남편과 친구들이 빨리 회사 때려치고 싶다 하는 말을 계속하고, 그 친구들 와이프 중 반은 장난인지 진심인지 좋다! 같이 일하겠네. 방송 타기 전에 마사지도 받아야겠다. 돈 벌어서 뭐 사자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말하고, 반은 저 같은 분위기에 침울합니다. 한숨만 쉬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요리도 잘하고 어떤 서비스 정신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창업을 한다고 해도 말리거나 걱정할 텐데, 라면 끓이는 것도 귀찮아하신 분이 창업을 한다고 하고, 그걸 또 나름 남편은 철저하게 이제 그 철저한 계획이 그죠, 골목 식당에 신청이 돼서 채택이 돼서 자기가 대박이 나겠다라는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주 전 퇴직하고 식당에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정산을 하고 있길래 놀라서 남편 붙잡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행히 아직 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오래 끌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 기함을 하며 말렸습니다. 진짜 무작정 이런 게 어딨냐고. 퇴직금 받은 거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일 텐데 창업하려면 최소 1억인데 또 대출 받고 시작을 할 생각이냐고. 그 미치는 생각을 하는 반년은 내 월급만 해도 대출 갖고 보험비 같은 거 내면 바닥인데 적금 어떻게 들 것이며 뭐 아무튼 쏘아 붙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가게를 하면 최소 30평에서 50평 정도인데 30평만 하더라도 인테리어 비며 그 다음에 이제 임대비, 보증금, 기타 등등 하면 1억이 훨씬 넘죠. 훨씬 넘고 거기 이제 보증금도 들어갈 것이며 기타 그 외에 잡스럽게 들어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은 정말 턱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돌아온 답변으로 좀 후진 상권을 잡아서 오래 안 나가고 있는 가게를 들어가면 된다. 친구들끼리 여러 명이 한 번에 계약하면 임대료 얼마 안 받을 거다. 거기다 돈을 아끼고 인테리어는 다 같이 도우며 셀프로 할 것이니 또 돈 많이 안 들어갈 거고 생각보다 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하네요. 대출이 힘들면 모아둔 적금으로 시작해도 되지 않냐 합니다. 결혼 후 적금 모아둔 것이 3천가량 됩니다. 돈이야 방송 타면 한 달이면 적금 메꿀 수 있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묻는데 웃음이 안 나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멍합니다.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로요 라고. 이분이 얼마나 암담하면 몰래카메라인가 라는 생각할 정도인데, 왜냐면 보세요. 좀 후진 상권 잡아서 오래 안 나가는 가게들이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오래 안 나가는 가게는 왜 오래 안 나갈까요? 그렇죠? 그곳이 상권이 죽어 있거나 사람의 방문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잘 되는 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대가 오래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갈 수가 없고, 아니면 안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나가는 월세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서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후진 상권에 안 나가는 가게, 후진 상권인데 거기서 안 나가는 가게는 얼마나 컨디션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하시는 게, 다 같이 임대료를 하면 얼마 안 받을 건데 이렇게 되면 누가 좋냐? 건물주가 좋죠. 건물주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 오랫동안 안 나갔던 가격에 임대가 들어온다는 건 얼마나 땡큐겠어요. 거기다 돈을 아끼려고 인테리어를 다 같이 도우면 셀프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5명, 6명 친구가 같이 하면 셀프로 한다고 하는데 이 셀프로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셀프로 하는 사람을 봤는데 최소 2달, 3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아까 6개월 동안 가게가 안 되는 거 기다린다고 하면 셀프 인테리어 하는 한 3개월, 그리고 6개월 동안 장사 안 될 것 같으면 총 9개월 동안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9개월 동안 버티는데 그게 9개월 안에 사실은 이제 골목 식당에 채택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또 하게 되는 건 최소 한 1년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그리고 모아둔 적금 3천에다가 그 외에 이제 대출을 받고 하면 뭐 1억 내외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증금만 들어가도 제 생각은 아마 2, 3천은 이 모아둔 적금이 들어갈 것이고, 인테리어 아무리 안 하더라도 뭐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점이 음식에 들어가는 이제 기계들 이런 것도 사야 되잖아요. 그 기계 중고로 산다 해도 엄청 비쌀 거고, 이렇게 되면 정말 힘들 겁니다. 이제 돈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께서 제발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매일 힘들다며 퇴사를 하면 이혼 도장 찍을 줄 알아라고 엄포를 냈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차라리 백종원 방송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희망이 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에 말씀드리니 시아버지께서는 욕을 하시고 시어머니께서는 잠깐 회사가 힘들어서 저럴 거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쓰신 분이
제 생각에 도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얘기 꺼낸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울렁거리고 멀미를 할 지경입니다.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남기셨어요. 정말 준비를 하고 자기가 요리를 하시면 요리에 대한 뭐 철학도 있고 그걸 이제 많이 하시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이 현재 경기고, 그다음에 그 고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모든 걸 갖춰도 사실 잘 되기가 어려워요. 잘 되기 어려운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또 재밌는 게 베스트 댓글 첫 번째가 있는데, 베스트 댓글이 지나가는 15년차 예능 작가입니다. 예능 작가가 글을 남겼어요. 남편분도 참 6개월이요? 이게 무슨 대기순으로 방송 출연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방송 현실을 모르셔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런 스토리로는 1차로 걸러집니다. 만나보지도 않아요. 한 프로그램에 매달린 작가 PD가 몇 명인데 그런 얄팍한 속내 알아차리겠나요? 못 알아차리겠네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런 아이템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친구들 상권이란 말 뜻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작 친구 몇 명에서 상권을 형성하다니요. 한 골목에 대여섯 명 비슷한 시기에 임대할 수 있는 빈상가가 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참 방송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만큼 무서울 게 없다고 하더니 어쩜 그 말 이렇게 딱 어울리는 상황인지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하세요. 그 뻔한 끝이 궁금하네요. 라고 하고 다른 이 예능 작가분이 얘기하신 게 사실 틀린 말이 없어요. 이 5명, 6명이 해서 이제 빈상가가 흔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권이 형성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는 그곳이 장사가 잘 돼서 사람이 유동 인구가 있고 어떤 특색이 있는 골목이 있어야지 상권이 형성되는데, 갑자기 다 초보 5명, 6명 퇴직해서 가서 그것을 이제 임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가게 운영을 한다고 정말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렇게 하면 딱 망하기가 좋습니다. 딱 망하기가 좋고, 그리고 밑에 배플 같은 경우에 백종원 골목 식당 촬영 취지가 기본도 없이 무작정 창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이 엄청 화를 내거나 뭐라고 많이 하죠. 위생 개념, 그리고 음식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장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골목 식당을 촬영한 취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가 없고, 이게 돈을 버는 게 정말 힘든데, 정말 이분께서는 주변에 그런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제 회사가 어렵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하고 자기가 사장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라고, 지옥. 그만큼 회사에서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든 자기 동료가 일단 살아남고 이렇게 하는데, 회사가 밖에 나오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어렵냐면, 그 모르는 사람들 그 다 마케팅해서 그 사람 한 번 온 사람을 2번 오게끔 3번 오게끔 해야 되고,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이벤트, 그러고 그 사람들 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면을 끓이는 것도 귀찮아서 컵라면을 해 먹을 정도인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반듯한 요리나 음료나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분이 그만두게 되면, 아까 남편이 340 정도 보는데 남편 정도 하면 지금은 근근히 버틸 수 있는 건데, 물론 여기서 고정비 100만 원에 이자 대출 원금이 1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이 두 개만 하더라도 280 정도가 그냥 나가요. 그리고 여자분이 세후 290 정도 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분이 번 돈으로 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식비가 아까 150 정도 했는데 외식비를 한 10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 10만 원 어떻게 하겠냐? 그냥 이제 마트 가서 장 봐서 이제 집에서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나가서 뭘 하겠냐? 이제 보증금 들어갔겠죠.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기타 뭐 거기서도 전기세, 뭐 물세, 기타 이제 뭐 보수기, 인터넷, 기타 등등 나가는 이제 고정비가 나갈 거예요. 1층 뭐 잘 안 되는 상가에 임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못해도 혼자가 운영하더라도 알바를 안 쓰더라도 고정비가 한 150, 200 정도 날 겁니다. 그러면 아까 280에 넉넉히 잡아서 200 정도 나간다고 하면 뭐 월세가 100만 원일지 150만 원일지 뭐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 이하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뭐 출퇴근 뭐 하고 그러면 200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200을 아까 얘기했죠. 셀프 인테리어 하면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잡으셔라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이제 안 될 거라 본다면 9개월 곱하기
200이면 거의 한 1800,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또 따로 있어야 돼. 그걸 또 근데 미리 이제 대출을 다 땡겼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버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말씀하신 예능 작가 말처럼 이 사람이 상권 형성해서 뭐 잘 안 된다 해서 덜컥 이제 백종원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백종원 선생님께서 이 골목 식당을 하는 취지가 정말 장사가 어렵고 사업이 힘드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쉽게 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그 취지에 딱 부합하신 분이 지금 이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자기 사업과 자기 장사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 있을 겁니다. 핑크빛 그 꿈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정신이나 아니면 맛있게 뭔가 해도 그리고 경험이 많더라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신다면 망하기 딱 좋은 케이스예요. 망하기 딱 좋은 케이스고, 제가 정말 하고 싶으면 준비를 최소 한 3, 4년 정도 하셔야 돼요. 지금 저분이 퇴직금을 계산할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할 거면 주말 알바를 뛰셔서 그 해당 원하는 뭐 음식이 있을 거예요. 음식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거 이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서비스 정신도 무장하셔야 되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다 같이 그만두고 다 같이 음식 뭐 혹은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하신다고 봤었을 때 골목 식당 나온다는 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나마 프랜차이즈를 하면 가르쳐주고 뭐 시스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물류 유통 모든 걸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으나, 네, 골목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개인 음식점을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그리고 음식 맛에 대한 어떤 철학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제 사장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사장 마인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뭐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이쁘게 플레이팅하고 청결 정신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다 갖춰줘도 고객이 잘 찾아올까 말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보통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제 생각에 100명에 한 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6개월도 못 버팁니다. 6개월, 1년도 못 버텨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뭐 그런 기사도 있잖아요. 창업하고 난 뒤에 이제 바로 뭐 3개월, 6개월 안에 다시 매물이 나오거나 이제 폐업 정리를 한다고, 그 쓰신 돈 뭐 1억 5천 그대로 날린 거예요. 만약 이분이 정말 진짜 운이 좋아서 장사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1000만 원이 났습니다. 1000만 원이 났으면 거기 나가는 돈이 최소 한 3, 400, 한 반 정도는 나간다고 봐요. 그러면 500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500이다. 그러면 이 안에 인테리어 한 게 최소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는 들 것 같아요. 뭐 안 돼도 싸게 해도 1억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이잖아요. 그러면 이 500에서 이걸 그대로 다 모으지는 또 않을 거예요. 아마 뭐 한 400, 뭐 다 모은다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500을 다 모은다. 순수익 500을 다 모은다는 말이 안 되네.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 모아? 아까 그 와이프분이 하는 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200 정도 아까 빠진다고 볼게요. 그쵸? 200 정도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300 정도를 월 순수익에 대해서 자기가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이 300을 1년을 치면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그러면 자기 가진 집 대출이 있을 거고, 그게 1억 6천 정도 됐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또 몇 천 썼을 거예요. 최소 3천에서 5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출비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 300 순수익 모으는 거에서 1년에 3,600. 그러면 이걸 안 쓰고 3년 동안 모으면 약 한 1억 조금 넘어요. 한 1억 800, 한 1억 1000 정도 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썼던 그 비용을 이제 어느 정도 충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분이 300만 원 1년 동안 3,600 곱하기 3년 하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투자한 비용,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이라 해서 자기가 투자한 비용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넘으려면 최소한 이분은 3년 이상부터 진짜 수익인 거죠. 진짜 수익. 그렇게 되면 아마 골목식당에서도 그렇게 쉽게 하시진 않겠지만, 만약에 채택이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도 아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죠. 뭔가 이제 이쁘게 해야겠다. 뭐 사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계신 사장님들은 다른 분들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생활 유지도 해야겠지만 그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한참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까지는 사실은 정말 아끼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그냥 망하고, 그러니까 망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돈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생각 잘 해보셔야 되고, 좋게 말해서 잘 해보셔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제가 건드렸네요. 잘못하면 망하기 정말 딱 좋습니다. 아시겠죠? 주변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도시락 싸고 뜯어 말리세요. 뜯어 말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아마 정말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는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 대한 뭐 신문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몇 개 올라온 내용도 그대로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온 곳도 있던데, 저는 제 의견을 얹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고 창업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골목 식당을 한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업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하지 말고 창업을 해서 안 되거나 망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꼼꼼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창업을 하시고 꼭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지 마시길 빌면서 저 할덴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대 된다 할덴 TV 제스였습니다. 갑자기 너무 흥분했네요.